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토요일, 아침에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하다 보면, 조금 안 맞으면 지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혼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욕설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편집하다 보면, 에이, 편집 아니 새로 하자. 편집 이런 게 좀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이래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가 또 지었다가 또 했다 하니까 어쩔 때 진이 빠지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죠? 글쎄요.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는지. 그냥 공부라고 생각해요. 공부.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항상 공부에서 출발하고 끝나고 그게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 블랙 프라이데이, 그죠?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시작이에요. 미국 기준으로. 이래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 여기에서 그죠? 얼마만큼의 소비가 발생했느냐가 미국 장을 볼 때는 되게 중요하겠죠. 판례에 따라서 경기는 살아있다, 경기가 죽었다, 소비가 위축됐다. 거기에 따라서 그죠?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 아니면 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또 폭락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든 게 결정이 돼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좋게 봐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최대 장점 뭐죠? 싸야 되죠. 가격이 싸야 되는데 우리나라 관점으로 보면 환율이 1,470원으로 보면 싼 게 하나도 없어. 다 비싸. 그죠? 해외 직구가 아니고 오히려 그냥 우리 국내에서 사는 게 훨씬 싼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무 상관없죠. 지금 어차피 달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 때문에 무지 비싼 거예요. 그래서 굳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를 해외 직구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보는 관점은요. 서학개미들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물건을 사는 거랑 주식을 사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우리는 미국 사람보다 훨씬 비싸게 똑같은 주식을 국어를 사도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환율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서학개미들은 엄청나게 미국 주식을 사러 들어가요. 일종의 유행처럼 이제는 그죠? 당연한 것처럼 팍 펼치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제 생각은 이렇다. 범인은 연기금과 서학금이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거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죠? 그냥 개인 투자가니까 고위공직자도 뭐도 아니니까 표현을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나 담당자들 하면 안 되는 말도 있죠.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서학개미들이 문제야, 정권사들 문제야 하니까 발끈해가 난리죠.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마녀사냥 대상이 되어야 돼? 왜 우리 때문이야? 정부가 환율 똑바로 관리를 못 해놓고 국장이 엉망이니까 우리가 미장하러 갔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정부는 항상 부담이에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그죠? 개인들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 싫어하겠죠. 그래서 뭔가를 화끈하게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는. 그리고 서학개미들한테 투자하지 마! 할 수도 없는 거죠. 개인들은요, 서학개미들은 엄청나요. 그런데 막연히 서학개미 입장에서 우리는 억울해. 우리가 범인이 아니야. 그죠?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10월 달만 해도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한 10조 정도 매수했어요. 10조 정도 매수했는데, 이제 이게 많아? 작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비교 분석. 24년도에 우리 이제 서학개미들이 총 미국 주식을 산 것은 달러니까
105억 달러치만큼 매수를 했어요. 근데 25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지금 한 10월 달까지만 해도 벌써 292억 달러 매수를 해둔 거예요. 그러면, 그죠? 11월 달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292억. 근데 작년에는 105억 달러 매수. 그죠? 한 7, 8배죠. 그럼 연말까지 계산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이 3배가 는 거예요. 3배가. 이 3배가 늘어났어요. 이 3배가 늘어났으니까 어떤 일을 보죠? 그것만큼 달러가, 그죠? 수요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띠고 달러가 강세를 띠는 원인이 맞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만큼 증가한 거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 장은 야간에 열리죠. 야간. 밤에 열려요. 그러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미국 장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밤에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집중적으로 막 달러가 거래가 되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밤에는 서학개미들 말고는 달러를 매매하는 사람이 없어.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팔자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들만 몰려 있으니까 매일같이 강세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오른다. 이게 대체적인 분석이죠. 저도 그전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런 이유다. 그래서 환율이 1,300원, 1,400원 갈 때 이거 IMF 오는 거 아니야?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심각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원인이 서학개미한테 연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망하는 위험신호는 아니다. 단지 수출하는 회사나 이런 쪽에서는 가면 갈수록 이게 어렵고 힘들어지는 문제가 커질 거다. 이런 예상을 했어요. 292억. 돈으로, 우리 돈을 따져보면 한 2조 그 정도 되더라고요. 43조? 42조? 40조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환율도 교란이 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국장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손님이 없는데 뭔 장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은 점점 말라 삐뚤어져 죽어가는 거예요. 코스피도 결국은 외인들 놀이터가 되었어요. 외인들이 주식을 사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끌어올리니까 4,000포인트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다. 정부가 잘했다. 저는 전혀 동의 안 해요. 단지 정부는 노력은 했어요. 상법 개정이라는 이 발판을 만들어 둔 거죠. 이것은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엄청난 변하고 큰 일을 한 거는 맞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기간 4,000포인트 간 거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극히 작다. 결국 외인들의 돈놀이에 의해서 올랐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스닥을 덩치를 키워야 돼요. 규모를 늘려야 돼요. 그래야 MSCI 선진국 지수도 편입이 되고 막 이래 가는 거지. 그래 어쨌든 환율 이 문제는 결국은 서학개미들이 범인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맞다 생각해요. 이 부분이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는 그동안은 시시시시 하던 것을 정부에서 이제는 인정을 했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서학개미 때문에 그렇다. 정권사들이 문제다. 이렇게 다 알아요. 정권사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서학개미들 권장해요. 왜? 수수료를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낮에는 국정에서 돈 벌고 밤에는 서학개미들 때문에 돈 벌고 정권사들은 노났죠. 살판 났죠. 그렇지만 이게 지속되면 나라가 망해요. 쫄딱 망해요. 환율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리면 이 나라 경제는 망해버려요. 그죠?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미국장 가서 단타 쳐서 돈 벌어왔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은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업체들은 쫄딱 망하게 생겼어. 자영업자들은 고환율로 죽어가요. 우리가 그죠? 흔히 기러기 아빠들 해외에 송금을 해줘야 돼요. 미치고 한장할 지경이죠.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원자재를 수입을 해와.
하다못해 기름도. 근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때요? 우리는 고통 엄청나죠. 모든 물가고 뭐고 다 흔들어 놔.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정부에서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손을 쓰는 거예요. 손을 쓰기 위해서 서학개미들한테 뭐 그죠? 뭐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제한을 둔다.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엄청난 세금을 물리고 뭐 이런 것도 방법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생기고 또 정치권에서 싫어하죠. 표 때문에. 내년 내후년 선거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못한다. 할 수 있는 걸 뭐다? 채찍이 안 되면 당근책으로 가는 거죠. 이 당근책은 그죠? 뭐 코스닥 국장을 투자하면 뭐 거래세를 인하해 준다. 뭐 아니면 뭐 면제를 해 준다. 혜택을 준다. 그 연기금한테 국장 투자 비율을 더 높여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세제 혜택,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막 찾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고 당근책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멀리 봐야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말 이런 것들을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물론 과거 사례도 있어요. 여러 번 경험을 했고 실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뭐 코스닥 활성화 법안, 뭐 부양책 이런 거 발표해서 시장이 돌변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불을 지피는 거예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국민연금한테 주식 더 사라, 뭐 해라, 코스닥을 사라, 코스닥 펀드 만들어서 운영해라. 그러면 세금 면제해 줄게. 시중은 저금리 시대예요. 돈은 남아 돌아요. 그 돈들이 고소득을 쫓아서 움직일 수 있는 이 돈들은 넘쳐나요. 근데 거기서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그게 부양책.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초급등주를 만드는 거예요. 소위 작전주. 그를 뭐 정부에서 주도해서 일부러 만들었다 하면 그죠? 이건 찌라시죠. 어거지. 제가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에요. 누가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급등주가 나오면 시장이 죽이는 일은 되게 잘해요. 작전 조사를 하네, 뭐 하네. 그죠? 조금만 협박 음포를 놓으면 찌그러들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거를 일부러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돌변을 해요. 왜냐? 개인들은 탐욕으로 넘쳐나요. 개인들은 공부를 안 해요. 무지해요. 욕심만 많아요. 그래서요, 돈 된다 하면 덤벼들어요. 옆집 아줌마도 하이닉스 100만 원 간다 하니까 적금 다 깨가지고 60만 원에 따라 붙는 게 이 시장이에요. 그죠? 그게 현실이죠. 그러면요, 내가 정부 관계자다 하면 저보고 만일 저보고 환율 때리잡아라 하면요, 이거를 서학개미가 미국장에 못 가게도 해라 하면 저한테 정권을 준다 하면 저는 이거 한 방에 다 살려낼 자신이 있어요. 어떻게? 상가 100방짜리 이런 거 막 한 몇 개 만들어버려. 테마를 만들어버려. 그러면 순식간에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뭐가? 천일고속이. 시장은 아무도 관심 없댔죠. 근데 앞전부터 계속 그런 말이죠. 뭔가 조금 시장이 이상해진다. 조짐이 이상하다. 근데 이런 거를, 그죠? 이런 것들은 품절 주는 이런 좋은 주식은, 배당까지 주는 주식은 남들이 아무도 안 볼 때 찔끔찔끔 사모아야 되는 거다. 실제 관심을 가지면 이거 못 잡는다. 퍽퍽퍽퍽 날아가 버리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하고 아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저같이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공식처럼 알고 있어요. 과거 추억처럼 알고 있어요. 예전에 만호제강이라는 철강 회사가 부산 용호동에 거기에 있는 공장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LG 메트로시티 초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인데 그 땅을 팔았을 때 이 돈이 얼만데 하면서 상가를 38방 연속으로 찍은 적도 있어요. 항상 시장은요, 그렇게 돌변을 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해요? 비슷한 종목을 찾아내요. 처음에는요, 정권가가 싫어해요. 찌라시 그런 거 거론하는 거 싫어해요. 정권가들은 덩치가 큰 회사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단타 치는 이런 장세를 원해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근데 가치주, 뭐 좋은 주식들, 이런 쪽을 장투로 간다. 배당 주식을 사서 사람들이 장투로 간다. 이런 거 싫어요. 거래를 안 하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그죠? 항상 걔네들이 원하는 방향을 꺾어 가요. 그래서 시차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천일고속이 그래 상가 간지 어떻게 간지 관심도 없어. 몰라. 근데 일찍 알아챈 사람들은, 저 같은 과거에 주식을 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왜?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고 경험이 많고 화려한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단발로 끝날 수도 있고 이게 분위기가 확산될 수도 있어요. 정권가는 분명히 이런 거 싫어해요. 이런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이런 장세를 싫어해요. 코스닥에 아니면 코스피의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바람잡이 이런 걸 안 해요. 근데 시장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죠. 저같이 이런 개인이 움직이는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뭐 그죠? 이 찌라시 공장, 소문의 진원, 확산 이런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조금만 소문이 나면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일고속은 고속버스 터미널 얘를 개발을 하자. 서울은 어때요? 땅이 없죠. 서울은 땅이 없어요. 지방은 텅텅 비어 있는데 서울은 난리야. 그러니까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게 떼돈 버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 부지에 60층 빌딩을 올리자. 이게 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 센트럴시티 여기에서 지분을 한 70% 정도 쥐고 있어요. 그리고 천일고속이 16.67%인가 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일고속이 초급등을 하는 거예요. 실제 천일고속은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주식에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 번씩 작전이 붙어. 왜? 너무 싸니까. 시가총액이 한 300억 되니까. 그리고 유통주식도 별로 없어. 액면가도 5,000원이야. 갖고 놀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막 과거에도 한 번씩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한다면서 막 상가를 치고 달리는 거예요. 지금 7방째 찍고 있죠. 3만 원짜리가 지금 3만 원? 그러니까 한 6배 올랐죠. 초급등주가 나와. 그동안 아무도 모르다가 이제 시장에서 떠들기 시작해요. 떠들기 시작한다는 건 뭐죠?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굳이 막을 이유가 없어. 뭐 작전 단속이니 뭐니 막을 이유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불을 지펴주면 상학개미들이 알아서 컴백해. 코스닥 하면 돈 번다더라. 코스닥 완전히 바닥이야. 돈 번대. 정부에서 코스닥 부양책도 하고 배당도 막 세금 다 까주고 그러니까 배당도 받고 또 배당을 주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죠? 고배당을 많이 준다. 또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대주주 가족들이 다 집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팔려고 나오는 매물이 거진없다. 이 종목들은 가치가 거진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상속이다 뭐 대가 꾹꾹 눌러놨어. 그래서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만 원에 움직이고 있어. 이 만 원이 2만 원 갔어. 대주주가 가족이 팔겠어요? 야, 우리 회사 주식은 실제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상속 때문에 눌러둔 건데 2만 원 됐다고 내가 팔아? 절대 안 팔죠. 그러니까 나올 매물도 없어. 이런 주식들이 한번 탄력이 붙으면 무섭게 급락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일고속이 상가 7방. 이게 이제는요. 이런 주식은 소문이 나면 탐욕, 욕심. 지금까지 갔는데 내가 간다고 망하겠어? 상가 계속 더 찍어. 그러면 이제는 점상으로 달리는 거예요. 흔들리지도 않고. 그럼 여기서 계속 상가 랠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은요, 비슷한 거를 찾아요. 비슷한 거를 찾아서 달라붙어요. 그게 탐욕이에요. 누군가는 그걸 포모라고 하죠. 포모 현상. 그러면 이 부분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에서 지금 수학개미를 컴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당근책은 스스로가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올 때는 뭐다? 돈 된다. 돈이 된다는 인식이 들면 오지 마라 해도 스스로 와요. 그게 주식이고 개인들이에요. 개미들의 습성이에요. 그럼 여기 불을 지피는 거예요.
시장이 천일고속 비슷한 종목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죽순 같이 가는 거예요. 천일고속하고 비슷한 특징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작아야 돼. 유통 주식 수가 작아야 돼. 근데 망할 회사가 안 돼. 부실한 회사면 안 돼. 얘가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데 너무 저평가된 회사. 그죠? 불을 지피는 거예요. 천일고속이,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이 16.67%인데 이거를 한산을 하면 돈으로 해서 얘를 개발을 해서 팔아먹으면 60장 건물을 지으면 여기 돈이 얼만데. 그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300억인데 얘가 이거 팔았을 때 들어오는 돈이 1000억이다. 그럼 이거 몇 배 가야 돼? 이런 논리로 막 상한가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해요? 비슷한 종목 찾는 거예요. 비슷한 종목. 시가총액 300억짜리에서 찾아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천일고속 같이 건물이 있는 회사, 자산이 엄청난 회사 이런 회사 찾아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화산업이 그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화산업이 바로 상가 찍어버리죠. 물론요, 우리는 과거에 이화산업을 지금하고 비슷한 이유로 샀는데 테마가 끝나버렸어. 테마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 했죠? 물린다 했죠. 그래서 망한 회사 아니니까 그냥 놔둬버려. 그냥 처박아 뒀어요. 처박아 두니까 천일고속이 상가 5방, 6방 하니까 얘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금요일은 상가 빵 찍어버렸어. 애물단지 기억도 없고, 이건 몰라. 구석에 쭉 처박아 둔 게 어느 날 보니까 찌끔찌끔 올라있다가 갑자기 상가 벅 수식간에 흑자가 났어. 아이고, 이게 어디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은 상가 잔량이 너무 세게 박혀있고 천일고속이 상가를 찍어버리면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 근데 천일고속이 오늘 무너져 버리면 얘네들도 끝장난다. 그래서 천일고속이 상가를 다시 찍는지 안 찍는지 보고 결정을 하자. 만일 찍으면 다음 주는 이 장이 이런 품절주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천일고속이 금요일 다시 상가를 말아 올려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싸게 가는 거야. 일단은 이하산업을, 그죠? 물려있는 종목을 흑자로 순식간에 되고 얘가 갑자기 막 100% 수익이 날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어. 그래서 주식 팔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테마를 내가 대응을 하되 무조건 좋은 주식에 물려야 기회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또 비싼 종목이 뭐예요? 그죠? 원림 같은 회사도요. 어찌 보면 억울해요. 얘는 10몇 년 동안 적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돈을 벌어. 그런데 업종이 이제 포장박스, 우리 뭐 포장박스 같은 거 이런 거 비에 젖지 말라고 표면에 그죠 비닐 코팅 같은 거 하죠. 뭐 이런 것들이 주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업종이 너무 거시기하죠. 근데 요즘 택배 산업이 떼돈 벌죠. 그죠? 뭐 쿠팡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부 박스, 그죠? 종이 박스 엄청나게 쓰죠.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박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외면 당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의료기나 이런 유통 이런 다른 업종도 해요. 그렇지만 원림은 10몇 년 동안 꾸준히 흑자를 내고 돈을 버는 회사. 배당도 한 400~500원씩 줘요. 근데 시장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얘도 시가총액이 한 300억밖에 안 돼요. 300억에 대주주 지분 빼버리고 나면 한 이런 건 또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100억도 안 돼요. 100억도 안 되니까 조금만 매수세가 유입되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거예요. 바로 상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림, 이것도 뭐 좀 사두자. 그 다음에 또 건물을 만들, 건물 있는 회사, 저평가된 회사 하면 또 세이브존, INC 이런 게 거론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이브존, INC도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물론 그죠. 원림 같은 경우는 제가 누군가한테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만 한 번씩 뭐 들어가서 뭐 그냥 넣어도 뭐 이런 개념이지 누구한테 말한 적은 없는 종목 같고, 그래서 원림은 좀 상세히 설명드렸고, 세이브존은 예전에 거론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그죠. 공식처럼 건비, 사마왕가, 이거는 그죠. 이 병마개라든지 아니면 그 술병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당연히 품절 주고. 사마왕간 이런 거는 그죠. 이 병마개,
여기 딱 해가지고 이거 꽉 찍어 넣었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뻥 따는 거죠. 이 병막에 이거 꽉 누르는 거 요것도요.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공식처럼 움직여요. 건비는 그죠 대주주니까. 그러니까 건비 사마왕건은 어찌 보면 세트로 움직인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건비가 움직이면 사마왕건이 뒤쫓아가는 이런 양상. 사마왕건이 움직이면 건비가 뒤쫓아가는 양상. 그래서 이 둘이는 세트로 움직이고 예전에 아마 사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 아니면 그죠 제일연마 이런 거 제일연마 이런 것도 자사주 빼고 이래 해보면 유통주식수가 한 10%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주식 사면 안 되죠. 거래도 안 되고 물리면 답도 없어 이래 되는데 천일고속이 지금 바람을 잡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종목군들의 돈이 몰리고 초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래 보는 거예요. 물론 요거 말고도 우리가 비슷한 종목군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정부에서도 지금은 오히려 좋아할 거다. 캐제를 부릴 거다. 그래서 작전 단속이다 뭐다 안 할 거다. 오히려 더 불을 지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해야 서학개미들이 돌아온다. 컴백한다. 그러면서 거짓말같이 코스닥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코스피가 4천 갈 동안 코스닥은 그죠 외면받았죠. 찬밥이었어. 그런데 코스피가 4천 머물고 있는 동안 얘가 이제는 랠리를 펼치는 거죠. 900에서 2000 못 가는 법도 없어요. 왜? 전부 싸니까. 코스닥이 외면받는다는 건 뭐죠? 싸다는 뜻이죠. 근데 그 싸다는 게 이제 키높이 맞추는 거야. 저평가된 게 코스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천듯이 받는 것들이 막 올라가. 근데 이번 장의 특징은 뭐죠? 뭐 바이오다, 뭐다 해서 그죠? 미래 성장 뭐 기술이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산, 돈 많은 회사가 저평가된 돈 많은 회사가 이제는 간다. 거기다가 정부에서 배당소득세까지 그죠? 세금까지 확 까준다 하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우욱 갈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이런 장은 그죠? 저는 그 대형주 그동안은 그죠? 코스피 뭐 대형주 다 비싸. 제 입장에서는 다 비싸요. 그러니까 살 게 없었어요. 살 게 없으니까 맨날 기다려야 된다. 또 추천해 주는 거는 저평가된 바닥주 이런 거 사서 뭐 배당을 받아라 어쩌라 막 하니까 막 한장하고 미치겠죠. 와, 내가 배당 받자고 주식을 사라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도 비싼 주식을 추천해 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아요. 비싼 주식은. 왜? 물리면 답이 없어요. 고점에 물린 주식은요. 답이 없어요. 평생 그 가격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바닥에서 물린 주식은요. 들고 있으면 무조건 기회가 와요. 그리고 배당도 줘요. 그래서 기다릴 맛이 나요.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산다는 건 지겨움과 돈의 미래 수익을 바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외면하고 버려둔 이런 좋은 주식은 그냥 배당받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두다 보면 급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물려도 바닥에서 좋은 주식에 물리자. 이게 이제 저의 신조. 그래서 그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비슷한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투자를 한다. 투자는 길고 먼 길이에요. 마라톤 같은 거예요. 100m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시장은 항상 단타를 권유하고 단타에 특화된 뉴스를 쏟아내요. 정권방송을 틀어도 맨날 그죠. 오늘 상가 간 거 급등주 요것들만 집중 조명하면서 막 떠들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나는 속이 쓰려. 내 거는 하루 처음으로 1000주도 거래가 안 되는데 저거는 상가를 갔네. 나는 왜 저런 주식을 못 잡았을까? 지금이라도 얘를 팔아가지고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올까? 그런 욕심이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공부를 하고 이유를 찾고 내가 사야 될 이유가 있으면 샀어. 세상 사람들이 한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큰 돈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저는 욕심, 뭐 포모 이런 것들에 움직이는 것은 반대. 항상
남들이 모르는 공부를 하고 그 회사 가치를 찾아내어서 누구보다 먼저 싸게 사서 기다리겠다. 그 기다림의 지루한 시간은 저한테는 오히려 기쁨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모를 동안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이렇게 빨리 이 회사를 찾아서 분석을 해서 사뒀다. 뭐 이게 어찌 보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기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어쨌거나 지금 그죠. 제 생각대로 품절주 바람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급등주들이 막 양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서학개미들이 코스닥 하면 돈 번다 해서 막 쫓아오고 덕분에 환율도 잡히고 코스닥도 살아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뭐 이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또 토일은 추억 속의 주식들 쭉 한 번씩 찾아보고 또 우리가 바닥에서 살만한 우량주, 자산주 남아있는 게 뭐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네. 편히십시오.